치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치매가 진행되는 환자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국내에서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치매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부장님과 함께 이 예방과 관리가 특히 중요한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권석준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항상 치매부터 걱정하십니다. 또 치매에 걸려 자식들에게 이제 부담을 줄까봐 노심초사하십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막연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치매에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정하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왔네. 오늘 정말 올 것이 오고 말았네요. 저는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았을 때의 상실감과 자괴감, 이게 심리적인 여파가 커요. 오늘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세영 씨가 오늘 주제를 좀 제대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돼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국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남일인 듯 남일 같지 않은 치매, 오늘 저도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치매인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선생님 정리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치매란 뇌의 기능, 즉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능 상실 상태입니다.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이때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되고요. 정신은 말짱해야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리 관절 같은 경우에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턱 치면 이렇게 턱 올라오잖아요. 예. 이 치매 같은 것도 어떻게 진단 같은 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치매 초기에는 진단하기가 정상 노인 건망증과 치매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치매가 심해지면 일반인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면 간단한 치매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매 선별 검사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치매 정밀 검사를 합니다. 치매 정밀 검사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과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치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치매의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이제 뇌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뇌 척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라고도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알츠하이머라고도 하잖아요. 예.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다른 용어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 하니까 달라 보여, 아영 씨가. 그 정도인가요? 달라 보여요. 알츠하이머하고 좀 다른 건가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1907년도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가 치매 환자의 뇌를 부검해서 병리 소견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이제 스승이 질병을 제자의 이름으로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왜 나이를 불문하고 좀 깜빡깜빡하는 이 안세영 씨 같은 분들에게 농담으로 혹시 치매 아니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많이 당한다, 많이 당해 진짜. 근데 사실 이게 건망증이잖아요. 이 치매와 좀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노인들에서 건망증은 치매와 관련성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건망증이 치매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건망증이 생기고요. 요즘 살다 보면 기억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아. 건망증은 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치매는 중요한 사건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파랑새라고 그거
아셔요? 그 메테를 링크의 파랑새에 보면 기억을 찾는데 그 풍선을 하나 이렇게 탕 터뜨리면 기억이 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디 한 부분이 기억이 이렇게 소실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이제 기억을 등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게 기억의 과정인데, 치매 환자는 이제 그 초기에는 기억을 그 등록하는 장애가 생겨서 기억 그 최근 기억에 장애가 오고요. 뇌세포 기능이 파괴되고 말기가 되면 옛날 기억까지 이미 등록된 기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며칠 전에 주차장에다가 가방을 두고 오셨다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방 걱정이 아니라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좀 그렇죠. 네, 좀 깜빡깜빡 자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매하고 건망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와 건망증은 TV 리모컨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소파 밑에 아니면 침대 밑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어디서 뒀는지 잘 기억 못하는 게 건망증이고요. 근데 TV 리모컨을 전에는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치매죠. 명확하시네요. 네, 아주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이제 가장 흔한 건망증이 손에다가 휴대폰 들고 휴대폰 어디에 어딨지? 있지? 어. 그걸 가장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주의력이 그 장애가 있어서 주의력 장애. 예. 젊은 사람들은 주로 컴퓨터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강의도 듣고 멀티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망증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런데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괜찮다 이런 증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예. 괜찮은 건가요? 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몹시 화가 났거든요. 제가.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거나 아주 이제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그 일을 잃어버리면 그게 치매일 것 같고요. 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건망증이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가끔씩 뭐 깜빡깜빡 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계속 잘 해왔던 일들이 아직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매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 그 뇌졸중 환자들도 이제 그 말이 어눌해졌다가 풀려든가 한쪽이 마비됐다가 좋아졌다고 하면 전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거나 이런 자리에서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변하거나 뭐냐면 생각이나 이제 그 행동이 굼떠졌거나 그러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되고요. 치매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해 온 내용이 있는데요. 치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치매가 있는데요. 2012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고 71%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 외에도 전두축두엽 치매, 누이체 치매, 파킨슨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 노화 과정, 유전적인 원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 유해 라디칼 등에 의해서 신경 세포가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 아세트콜린이 저하되고 시냅스, 그러니까 세포 간의 그 소통을 하는 연결 부위가 약화되고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서 행동 이상, 일상활동에 장애가 표출됩니다. 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보시면 뇌가 쭈글쭈글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인의 뇌는 무게가 1200에서 1500g 정도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는 900g으로 3분의 1 정도 감소해 있습니다. 윗부분이 건강한 신경세포고 아랫부분이 병든 그 신경세포인데요. 병든 신경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 반전과 그다음에 신경 섬유 다말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뇌가 보이는데요. 뇌가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심한 치매 환자인데 점점 쭈그라들고 뇌실이 커지고 해마 부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공 모양의 그
덩어리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 반, 거의 노인 반이고요. 이 노인 반이 세포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보이는 게 신경 섬유소 다발인데요.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돼서 이제 신경세포의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저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은 기계장치로, 뇌라는 기계장치로 보면 그 겉모습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정상 모습은 제대로 생김새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한 30년 된 노후된 건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된 건물들은 비도 새고 그 전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뭐 수도관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생긴 상태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 그 상태입니다. 치매 증상을 그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초기는 그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기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복잡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기에 가면 그 모든 인지 기능이 상실돼서 이제 누워 있게 되고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학적 증상과 신체적인 문제들, 뭐 폐렴이나 욕창이나 요로 감염들이 잘 발생합니다. 그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필름이 끊긴다. 예. 요런 게 지금 이 아주 큰 이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아는 지인의 얘기입니다. 오늘 상담 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빠 지금 상담 좀 잘해주세요. 실제로 술 드시는 분들의 35%가 일시적인 그 단기 기억 장애를 보이는데요. 흔히 이제 필름 끊겼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망치로 뇌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한 6주 정도는 술을 안 드시는 게 뇌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데요. 술 드시는 분들은 매일 드시니까요. 장기간 술 드시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보다 더 쭈그라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환자 보면 순수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같이 알코올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있거나 술 드시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 잘 생겨서 혈관성 치매가 자주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과인데요. 그 평균 한 2에서 20년 정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20년 정도 경과를 보이고요. 10.3년 정도 그 경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말기에 가면 심한 중증 상태가 되는데요. 한 3에서 5년 정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중증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할 경우는 그 3에서 5년 정도 중증 상태를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의 고통이나 그 국가의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원인과 증상까지 듣고 나니까 가장 궁금한 점, 이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생각되면서 이제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예. 치매라는 건 그 뇌의 기능 손상, 즉 인지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인데요.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70에서 90까지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한 치매 원인 질환 중에 10%는 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요. 한 20에서 30%는 치료를 하면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진행을 억제하지 않지만 그 치매 증상들을 치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하면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고수톱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굿수업을 치면 이제 계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굿수업 많이 치시죠. 근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가장 좋은 그 비약물적 치료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치매가 그 진행된 환자도 치매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력도 강화되고 심폐기능도 강화되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생성돼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운동이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빨리 걷기 운동이 좋겠고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게 좋겠습니다. 승우 씨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많이 오늘부터 걸으세요. 좀 천천히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걱정해 같은데요.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운동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좀 음식. 추천을 그렇죠. 음식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호두가 뇌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뇌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견과류들이 뇌에 좋은 음식일 것 같고요. 육류보다는 생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들은 뇌세포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과일이나 야채 등이 이제 황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 보리나 그런 정제되지 않은 곡물들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고 흔히 드시는 이제 뭐 된장, 청국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청국장에 이제 혈전을 녹이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 카레도 이제 인도인들이 카레를 많이 먹는데 카레에도 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는 우리 주위에서 치매 환자 이야기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보통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치매 환자는 이제 기억이 저장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머릿속 하얀 상태에서 뭘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제 반복한다고 혼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치매 환자들은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사회적인 어떤 이 지원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치매 환자들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치매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병입니다.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보다 보면 이제 고통스러운데요. 이제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가족과 사이가 나눠지면 이제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또 치매 환자 간병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치매를 돌보지 않는 가족들이 치매 환자 말만 듣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불도 안 떼주고 밥도 안 준다 하면서 이제 시누이가 와가지고 며느리를 구박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굉장히 속상하죠. 지금 치매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찾아가서 가족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이제 중증을 넘어서면 가족들이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 맞벌이 하시고 일하시니까 치매 환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정신과에서는 이 치매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궁금하고 또 하나는 좀 예방법 같은 것들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불치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 환자가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2.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한 1.5년 정도인데요. 2.5년이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고 뇌세포가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치매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 진행을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았던 환자분은 20년 정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기억을 유지하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매의 씨앗이 잉태되는 시기가 대개 보면 40대에서 치매의 씨앗이 잉태되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70대에서 이제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뇌를 일단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게 필요한데요. 청소년기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20대는 이제 그때부터는 술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포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적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3끼 식사하시고 40대에 들면 이제 혈관성 위험인자들,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예, 그걸 관리를 잘 하시고 60대에서는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여가 활동에서 이제 취미생활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일단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그리고 운동을 걷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 정말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치매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좀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치매가 빨리 다가오기 전에 뭔가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기 발견을 위한 것도 참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대부분 노년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도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서 증상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기능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치료 전략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매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17년마다 환자 수가 2배 이상씩 늘 정도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뇌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